열일시작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전문가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정종현 운용역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는 있는데 시원스럽지가 않아요. 지금 뭐 네.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작전 어떻게 세워볼지 작전명부터 좀 들려주세요. 네, 일단 어제 주가가 좀 일부 회복세를 보여줬고 오늘도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 제한적이죠. 하지만 시장은 어느 정도 불안정한 그런 모습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즉 이제 안도성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작전명은 안도랠리에 동참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상승에 동참하라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네. 왜 이렇게 정하셨죠? 상승도 사실 뭐 지수 상승에 동참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제 같은 경우면은 제약바이오나 뭐 화장품 빼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주가가 좀 뭐랄까요, 한쪽에 쏠려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뭐 안도성 상승이기 때문에 좀 지수상으로는 굉장히 제약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떤 그러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이전보다는 불확실성이 좀 개선이 된 상황에서 차별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군 쪽에 조금 더 동참하자라고 하는 전략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미션들,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세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로서는 모두가 다 우려를 하고 있는 그리스 관련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제는 일단 뭐 미증시에도 나타났듯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지 않나 보이고요. 우리나라도 제약바이오가 좋은데 간밤에 미국도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급등하는 데 있어서의 바이오 섹터가 3%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도를 했다라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 좋은 상황에서도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오개티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점검해 보죠. 그리스 간밤에 또 네. 합상이 실패가 됐어요. 이게 네. 정말 믿는 구석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제 최대 고비로 생각했던 어제가 좀 지났는데 22일 또 긴급 회의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사실 그 관계자들의 발언만 보면 얘는 왜 타결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어제 이제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도 우리는 언제든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고요. 그 이외에 어떤 뭐 EU 관계자라든가 그리스의 뭐 몇몇 장관들의 발언을 본다고 해도 이게 왜 타결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간밤의 동향만 놓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타결이 안 됐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오늘 밤에 22 내부 모임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일자에 이제 전체 유로존 모임이 또 있고 해서 뭐 이때에 또 뭔가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 그 뭐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쪽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자꾸 내부적으로 기대감만 키우고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타결이 되나라고 하는 어떤 전제 사항을 까고 가면은 뭐 조금 낙관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예를 들어서 이로 인한 불협화음은 조금 주식을 사거나 시장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있을 일단 뭐 22의 긴급 모임,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인가요? 22일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유로존 모임이 있기 때문에 긴급 회담을 통해서 모종의 또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 디폴트나 그렉시트까지 뭐 생각할 그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상 지금 유로존에서는 일을 좀 준비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준비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렉시트를 차차 뭐 준비를 하고 있다, 차근차근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유로존이나 독일 입장에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날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될지는 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뭐 섣불리 뭐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네, 이제 좋게 잘 해결되기를 좀 바랄 뿐이네요. 자,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 섹터가 어제도 급등이 나왔어요. 이 바이오 섹터 지수 뭐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예, 사실 뭐 미국의 바이오 섹터를 가지고서 뭐 우리가 여기서 분석하는 건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업종군들의 움직임도 결국에는 잘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수출주들 같은 경우 이제 좀 전에 증권사에서도 이제 서서히 대형주에 대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저는 지금은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환율을 보시면 지금 원엔 환율이 897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900원대에 간당간당 매달려 있다가 오늘 900원대가 하향 이탈되는 수준이면 사실상 수출주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 자체가 발생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수가 어제 오늘 일정 부분 상승세를 보이면서 과연 수출주가 움직였는가 아니면 대형주가 제대로 올랐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수출주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뭐 고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자꾸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 또한 매기 자체가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뭐 고평가 여부를 떠나서 시장의 어떤 뭐 흐름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금의 움직임, 특히나 이쪽을 기관들이 수익률 게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사실상 지금은 되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공략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시장이 좀 잘 못 가는 이유가 외국인의 매도 때문인데 오늘도 좀 나오고 있어요. 나흘 연속의 매도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의 매도 지속에 대한 어떤 이유 자체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FOMC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머징 마켓을 팔고 있다. 자, 근데 FOMC 끝나고 났는데도 또 파네. 아, 그러면 뭐 그리스 관련돼 있는 어떤 좀 불안정한 요인들 때문에 주식을 판다. 뭐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머징 마켓 쪽에서 유독 우리를 많이 판다. 글쎄요. 뭐 내부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뭐 메르스까지 끌어들여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사실상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뭐 아주 오늘은 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엔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자꾸 꺼름직하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국내 기관은 뭐 이번 주에 잘 확인을 하셨다시피 2000포인트대 초반, 2020, 2030이면은 뭐 매도가 아니라 대량의 그 펀드로의 어떤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라도 주식을 사들여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상방은 지수상으로는 조금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좋은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 시에 조금 주식을 국내 기관의 어떤 매수 전환을 믿고 사들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상방에 좀 쫓아가시는 대응은 아직은 외국인들의 포지션상으로 봤을 때는 아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지수의 상승보다는 종목별 상승에 이제 동참을 해라라는 네. 그 관점이신데 그럴 때 어떤 종목의 상승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건지 레이더망에 걸리는 그 종목군들 살펴주세요. 네, 오늘 뭐 어제 이어서 제약주가 좀 많이 오르고 있어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녹십자를 지표 종목으로 좀 갖고 왔는데 이 모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무려 62%의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올해 들어서 화장품이나 제약주에 그 가끔 나타나는 형상 중에 하나이다 보여지는데 이전에 제시했던 목표 주가 수준을 굉장히 빠르게 돌파를 시켜주고 그렇다 보니까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또 목표 주가를 급증하게 내놓고 있는데 글쎄요, 제약주가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무너질 거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오히려 이러한 그 목표 주가를 대거 상향 조정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다소 좀 차익 매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크게 무너지는 않겠지만 녹십자 이외에도 다른 종목군도 잘 가는 제약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아직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대우증권입니다. 좀 그 지수 움직임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늘 강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은행 설립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증권주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본 비율이 뭐 이전보다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증권주에 약간 좀 색다른 모멘텀이 발생했다 볼 수 있겠는데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이라면은 또 증권주는 시장의 약간 지표성 종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 종목으로서 오늘 코스맥스입니다. 이틀간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오늘 테크니컬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유지가 되는지를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제약, 증권, 화장품 다 뜨거운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종목군들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종의 운용력과 함께 작전 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2047선 지나고 있는 그 상황이네요. 자, 지금 또 종목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죠? 12시에 방송이 되는 증시 타파 시간에 여러분의 그 고민을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 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을 이용하셔서 지금 전화 주시면 12시에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